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민통합내과 정형외과의 조문숙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의 주제는 임신성 당뇨입니다. 임신성 당뇨가 왜 발생할까요?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경우에든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진단받는 당뇨병, 모든 당뇨병을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네. 임신 전에 있었는데 몰랐다든지 아니면 임신하고 난 뒤에 진단하는 모든 병을, 그러니까 이미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도 네. 임신 중에 진단되는 모든 당뇨병을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산모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네. 합병증의 유발률이 높으니까 네. 이걸 반드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와서 고령화 산모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먹거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네. 비만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고령 산모들이 많습니다. 네. 또한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 중에 본인이 좀 연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비만이면은 반드시 임신 전에 한 번쯤은 당뇨병에 대한 검사를 해보고 하시는 게 위험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임신성 당뇨라는 게 임신 중에 당뇨가 있다가 출산 후에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개념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단의 개념이지 네. 나중에 출산 후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출산 후에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성 당뇨가 확인이 됐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보통은 임신성 당뇨병 진단은 산부인과에서 비만이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네. 임신 주수별로 검사를 다 하게 돼 있고요. 진단을 하고 난 뒤에는 혈당 조절의 목표가 일반 환자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기는 오로지 태반을 통해서 포도당으로만 영양소를 섭취를 해서 38주 동안에 계속 우리 뱃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네. 아기들이 받는 태반을 통한 혈당이 반드시 100 이하로 정상이 되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임신성 당뇨병이 왔다고 하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네. 그러면 치료 방법은 일반 당뇨 치료와 유사한가요?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식사 조절하는 거는 동일하겠지만 네. 우리가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고 작게 드시고 하는 적정한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거는 똑같지만은 이 산모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인슐린을 안 맞는 경우에는 너무나 다행히 유지를 할 수 있지만 네. 만일에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반드시 인슐린을 써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인슐린은 아기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산모가 초기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적정한 혈당을 라도 140 이하로 떨어뜨려만 준다면 오히려 아기는 태반을 통한 혈당이 정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아기는 더 행복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해서 아기한테 해가 될까 생각해서 아예 진단도 안 하고 치료를 안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아기한테도 더 위험하고요. 인슐린이 전혀 아기한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혈당 조절을 하기만 하면 아기도 행복하고 산모도 건강하게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태아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산모의 당뇨가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엄마는 혈당이 높든 안 높든 크게 증상이 없어요. 네. 그런데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혈당을 그대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혈당이 7, 80 정상으로 넘어올 때하고 혈당이 200, 300 막 넘어오면 아기는 인간인 이상 자기 혈당이 100 이하로만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200, 300이 넘어오니까 내 몸에서 혈당을 떨어뜨릴 만한 게 뭐가 있지? 아기가 본능적으로 생각하죠. 그렇다 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구나. 그러면 아기는 아직까지 커지지 않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혈당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100 이하로 떨어뜨려서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기가 엄마 혈당이 자꾸 높게 태반을 통해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아기는 자기가 살려고 혈당을 자꾸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네. 그 인슐린은 아기한테는 성장 호르몬으로 작용하니까 아기가 자이언트 베이비가 되는 거예요. 거대화가 되는 거죠. 네. 아기 역시 튼실하게 자라야 되는데
크기만 커져 있으니까 아기도 15년 지나서 당뇨병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네. 아기든 산모든 모두 임신성 당뇨병은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임산부들이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와서 임신성 당뇨병이 상당히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비만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고령화되니까 유전적으로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훨씬 더 당뇨병 유발률이 높은데 네. 산모에서 아기가 들어오다 보면 체중이 거의 한 평균 10kg 이상이 갑자기 증가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더 빨리 당뇨병이 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사전에 내가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좀 해보시고 네. 임신성 당뇨병은 반드시 치료도 잘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지만 사실은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당뇨병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시는 게 예방 차원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재민통합내과 정형외과의 조문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